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이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의 또 한 개의 논란이 터졌어요. 매번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지난번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낮추는 걸로 논란이더니 이번에는 영빈관 신축 발표와 번복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계획을 발표했다가 취소한 수준으로 끝날 해프닝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 87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핵심을 세 가지로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과정이 문제입니다. 이 영빈관 신축에 대한 논란이 처음 보도된 것이 지난 9월 15일인데 이때 언론사들 헤드라인을 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영빈관 신축 결정, 예산 878억 책정. 뭔가 직접적인 숫자를 보여주면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영빈관 신축 논란과 관련돼서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800억을 쓴다고 이런 방향으로 논란이 집중되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결정 과정이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돈이 없는 국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800억 원이 든다고 해도 필요하면 지어야죠. 현재 윤석열 지지자들이 들먹이는 이야기 있죠. 2019년도에 탁현민도 영빈관이 구리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도 구리다고 한 거 지금 짓겠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냐? 왜 태클이냐? 뭐 이런 논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의 핵심인지를 모르니까 이딴 소리들을 하는 거거든요. 영빈관이 낡고 구리면 필요하면 다시 지어야죠. 누가 그걸 모르나요?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SNS에서 뭐라고 했어요? 해외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영빈관이 열악하다. 청와대 직원들 야근하면서 삼각김밥만 먹어도 좋으니까 멋지고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 필요성이 공감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하는 합의점을 나가는 거죠. 이건 정부든 아니든 하다못해 동네 반상회를 하든 당연히 해 나가야 될 결정 과정입니다. 프로세스라고요. 과정이 바르게 진행이 되면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든 괜찮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연비한 신축 과정은 어때요? 윤석열이 3월 달에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대국민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나요? 기존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국방부 부지나 국방 컨벤션 센터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빈관에 대해서 신축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죠. 왜냐? 집무실 이전에 드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발표해야만 했으니까요. 당시에 496억 원이 든다라고 전 국민 앞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 영빈관 역할을 어디서 할지 고민하다가 끝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때도 뭐 말이 참 많았죠. 청와대 영빈관을 쓰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절대로 그 장소는 안 쓰겠다고 우겼어요. 그러니까 영빈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가 싶더니 조금 잠잠해지고 잊혀지는가 했죠. 지난 9월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상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예산이었어요.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빈관의 역할이잖아요. 영빈관 짓겠다라는 거죠. 신축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장소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웃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빈관 신축 사업의 수혜자가 국민이고 지출 계획이 2년에 걸쳐 878억 6,300만 원인데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한다라고 합니다. 검증받지 않고 그냥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언론과 국민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9월 15일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적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중요한 내용이고 영빈관이 진짜 필요하다면 그리고 니들 말대로 영빈관 신축의 수혜자가 국민이라면
그러면 정부에서 나서서 영빈관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필요하다,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 잘 진행하겠다라고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발표했어야죠.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수혜자가 국민이라면서 국민들 모르게 일을 꾸미다가 발각이 되니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니, 수혜자라는 국민이 야당의 지적을 통해서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야 되냐라는 말이죠. 뒤통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지난 이 용산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지인들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맡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나요? 조달청 사이트의 수주계약 정보를 볼 수 있는 그 나라장터 사이트 있죠? 그걸 아예 비공개 처리해버렸습니다. 다누림건설, 21g, 히림 이런 회사들의 실명이 다 공개가 되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보안상 자세한 것을 밝힐 수 없다라는 식으로 황당한 해명을 했어요. 아니, 이미 언론에 다 나왔는데 뭔 보안이야.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878억이 드는 이 공사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국민들이 의혹을 안 품겠냐라는 거죠. 이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도 그게 얼마나 전 국민적으로 중대한 사항이고, 교육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대충 테이블에서 장관이랑 이렇게 대충 정해서 추진할 사안이냐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너무 가볍게 뜬금없이 진행이 되니까 국민들,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이 정말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이딴 식으로 일을 벌이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의 지시인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권성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집단적 망상이다. 이 인간 이거 제정신 아니죠? 이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 여론 안 좋습니다. 김건희 특검 하자는 여론이 62%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번 영빈관에 대한 국민 여론도 꽤 안 좋을 텐데, 그러면 그 국민들이 다 집단적 망상에 빠진 건가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할 소리예요? 국힘당 서울시의원은 국민을 향해서 막 시끄러워하면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막 그러던데, 아주 이것들은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 막 나가고 있어요. 민주당과 아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영빈관 신축을 누가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과거 녹취록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거거든요. 영빈관을 옮길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건희는 2번이나 응, 옮길 거야 라고 대답을 하죠. 이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이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는 처음 나온 주제가 아닌 것임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재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산 집무실 그 수의 계약도 그렇고,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를 초청한 것도 그렇고, 대외비인 대통령의 동선이 유출된 것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서 터지고 있는 많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의혹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누가 그 업체를 선정했냐, 누가 그 사람 초청했냐, 누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냐, 이걸 명확히 밝히면 의혹 끝, 해소가 됩니다. 논란들 한 방에 정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의혹에도 단 한 번도 명쾌하게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도 그래요. 경제 범죄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논문 표절과 이 주가 조작은 사안이 아예 다릅니다. 논문 표절은 심사하는 교수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나는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경제범죄는 아니죠. 김건희가 떳떳하면 그냥 계좌 까면 됩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해명을 못합니다. 대선 레이스 중에 윤석열은 주가 조작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엉뚱한 시기에 계좌만 깠죠. 그것도 일부는 지워서 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정작 주가 조작 의혹이 되는 시기에 계좌는 안 깠어요. 그렇게 떳떳하면 그 계좌 까서 공개하면 돼요. 그럼 이거 야당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민주당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데, 특검하자는 얘기 다시는 못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왜 그 증거를 안 깔까요? 그리고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빈관이나 수의계약 등등 각종 논란들도 다 그래요. 누가 지시했냐? 책임자가 누구냐? 그 사람만 까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징계를 받든 뭐 경질을 당하든 하면 돼요. 아니, 이를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대통령실 참모들도 서로 모른다고 하고 누구 하나 명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지난달에 국회 질의 여러분들 다 보셨죠? 비서실장, 경호처 참모들 서로 다 떠넘겨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게 누군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공동정부다, 윤석열이 등신이다, 서열 3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요. 윤석열이 뭐라고 해요? 하루 만에 영빈관 신축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 워딩을 한번 잘 보세요. 아니, 영빈관 신축 결정을 지가 했으면 철회하라고 지시를 내리겠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지시를 내립니까? 지시를 내린다는 건 다른 누군가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잖아요. 이 워딩 자체가 웃기지 않냐고요. 윤석열이 저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영빈관 신축 결정을 지가 내린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말고 또 다른 결정권자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니까요. 그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김건희가 떠오르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김건희는 과거에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마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은 강한 어조로 말을 한 적이 있네? 그러면 권성동 씨, 이게 집단적 망상입니까? 이건 집단적 망상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거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800억 들여서 영빈관 신축 예산을 잡내 만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청와대를 이전한다고 할 때 윤석열은 496억 원의 예산이 들 거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말했죠. 장성 출신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어림도 없다, 1조는 더 들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말이 많았죠. 무슨 얼어 죽을 1조냐, 광우병식 선동 또 나왔다 이러면서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했어요. 그때는 내용의 상황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근데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김병주 의원의 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80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어서 영빈관을 짓는다는 불통 자체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얼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김병주 의원이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에서 중요한 문제는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추산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몇 개월 전에 이미 지적을 했다고요. 쉽게 말해서 정확한 큰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건물을 더 짓고 어떤 부서를 어디로 이동하겠다라는 큰 그림, 마스터 플랜이 없다라는 걸 지적했다고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영빈관 신축 얘기. 예전에는 꺼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는 무슨 갑자기 800억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냥 신축하겠다라고 국민들 몰래 질러버리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다 일단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마다 예산이 계속 추가될 거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텐데 그때마다 그럼 국민들 눈 속이고 입장 발표했다가 철회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지금까지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만 더해보면 처음 발표한 496억 원에 각 부처에서 끌어온 추가 예산 306억 원, 이번 영빈관 신축 878억 원, 이것만 더해도 1680억입니다. 처음 윤석열이 호언장담한 예산에서 벌써 3배가 훌쩍 넘어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다? 아직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참, 국방부 이전에 대한 비용은 아직 산출조차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실과 언론은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만 있고 돈이 얼마 안 든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아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죠. 청와대 이전 안 했으면 이런 비용들은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헛소리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지들이 800억 들여서 짓는 영빈관도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 완전 미친놈들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수억, 수십억씩
해먹을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 업체들 조달청 사이트 나라장터 다 비공개로 해버려서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이걸 지금 믿으라고?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그 비공개했던 거 다시 공개하고 그 예전 취임식 초청자 명단도 다 공개하고 그러면 야당한테 역풍 제대로 먹일 수 있다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이 덜 떨어진 정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아마추어 같고 모자르면 조선일보 사설조차도 이걸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저히 실드를 못 치는 거죠. 조선일보가 비판할 정도면 이거 뭐 말 다 했죠. 하는 일마다 뒤가 구린 이 정부, 하지만 떳떳한 이 들떨어진 인간들, 이 새끼들은 국민들이 열받는 포인트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배짱 부리는 쓰레기들인지. 보고 있으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든 빨아주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죠.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자들, 특히 외신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국가 망신이 따로 없다니까요. 국격에 맞는 영빈관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인 게 국격에 큰 타격이 된다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 답도 없는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차라리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금 저 인간들이라는 모든 짓거리들이, 특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란히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귀한 자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감방 마일리지 차곡차곡 잘 쌓아두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사진 보니까 앞머리는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뒷머리가 저런 거면 이건 누구한테 머리채라도 잡혔나 생각이 들죠. 영빈관 못 옮기게 됐다고 머리채 잡히고 두드려 맞은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원래 권력 잡으면 알아서 긴다면서요. 윤석열도 권력 잡은 분한테 알아서 잘 기어야 할 텐데 말이죠.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쫓겨날까 봐요. 이상 덜 떨어진 윤석열의 아마추어 정부를 응원하기로 한 에이스였습니다.